안녕하세요. 무식한 영어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즉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죠. 이름하여 확장, 확장 어순이죠. 어순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모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준동사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다. 준동사 세 가지 동사의 형태를 바꿉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 의미에 따라서 바뀌죠. 설명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접속사가 이끄는 절인데 그 첫 번째로 that이 이끄는 절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리고 의문사가 이끄는 절, 그 다음에 제가 이름 붙인 의미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알아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전치사에다가 뒤에 명사가 함께 와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설명을 드리면 큰 틀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틀을 가지고 영어 문장과 말을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제 오늘 할 that절이 이끄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건요, 이 that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that이라는 단어의 의미. 영어 단어는요, 하나의 어떤 큰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생되는 여러 뜻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도 원래 뜻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중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심 의미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말로 바뀌면서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마치 다양한 뜻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대시 품사로 따지면 여러분, 지시, 형용사 또는 지시, 대명사 또는 그냥 대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해서 관계사, 뭐 크게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전부 어떤 의미냐?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가리키는 말. 지시 형용사, 예를 들면 that boy, 그 소년, that boy. 지시대명사라는 것은 what's that?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에 나온 어떤 대상을 가르쳐서 쓰는 말이 아니죠. what's that? 서로 대화 간에 what's that 했을 때는 그런 건 지시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쓰는 그 문장상에서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어쨌든 어떤 말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접속사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접속사라고 했을 때 that은 뒷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뒷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얘기죠. 접속사로 쓰일 땐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원어민이 볼 때는 그 의미를 당연히 that은 that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어색해지니까 해석하지 말라고 할 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를 영어답게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that이 이끄는 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 절인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접속사로 쓰이는 요 경우는 바로 명사나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문은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 that이 이끄는 절이 형용사로 쓰일 때를 우리가 관계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관계사는 뭘 가리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쓰는 그 that, 그 문장 전체가 하나의 큰 문장을 이룰 때 그걸 바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법적인 구분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that의 의미와 영어가 어떤 단어를 나열하면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정해져 있는 그들의 어순이 중요한 거예요. that의 의미는 뭐요? 뭔가 가리키는 말이다. 저것. 근데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그거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접속사나 관계사로 쓰일 때, 명사, 부사, 형용사, 절을 이끌 때는 그거라고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게 더 이해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that이 이끄는 절이 우선 명사로 쓰일 때, 첫 번째 명사로 쓰일 때입니다. 명사는 우선 천명사 이런 거죠. 비동사 앞에 오는 명사 또는 뒤에 오는 명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 쓰이는 명사, 또 전치사 뒤에 그 명사 절이 올 수 있는가, 주로 그 네 가지로 지금 훑어보고 있어요. 명사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선은 천명사 자리에 that이 이끄는 절이 오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that으로 시작해요. that으로. that. 뭔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뭘 가리키냐면 이 문장을 보세요. He is false. 그가 틀리다는 거. 그거 뭐예요? 그가 틀리다는 말. 이 문장 전체를 받는다는 거죠. 이 that이. 그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is true. 사실이야.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는 영어 문장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문법적으로는 이 that을 해석하진 않으나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다 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런데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법 모른다 치고 무식한 상태로 보세요. 그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that 했는데 뒤에 boy 오면 어때요? 아, 그 소년이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that 읽었는데 그 뒤에 he라고 보이죠? 그럼 he라는 것은 천명사로 쓰이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문장이 이어진다는 암시가 되는 거죠. he 자체가. 그러니까 이 that은요,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뒤에 어떤 문장이 오겠구나. 뒤에 긴 문장이 오겠구나라는 신호를 이 that이 주고 있다는 것을 he까지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거죠. 영어는 신호의 언어다. 단어를 나열하면서. 근데 이 that이라는 신호를 왜 줬을까요? 뒷문장이 좀 길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이러면서 시작할 수 있죠. 그런 의미의 that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뭔데? 그가 틀리다는 거, 그게 어떻다고? 사실이라고요 라는 의미죠. 명사로 쓰였습니다. 또는 the truth, 진실은 is that he is false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대절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은 같은 관계, 이퀄 관계로 썼습니다.
그가 틀리다는 것이다. 진실은 어떻다고요? 그거라고, 그거. 그거. 그게 뭔데? 뒤에 문장이, 온전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대시 이끄는 절이, 여러분, 접속사, 그 명사나 부사 역할을 할 때 뒤에 온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순수하게 that은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냐면 뒷문장을 가르친다고요. 이 that과 이 뒷문장이 동등한 관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뒷문장은 완전해야 된다. 그게 그게 뭔데? 이거야, 이거.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I know. 일반 동사 뒤에 올 수도 있죠. I know that. 나는 알아. 그걸 알아. 그게 뭔데? 그가 틀리다는 거라는 거죠. 그가 틀리다는 것을 나는 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여러분 명사가 오는데 그럼 대절이 올 수 있느냐? 전치사와 that은요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제가 어디서 설명을 읽은 적은 없지만 전치사도 좀 센 말이고 이 that도 좀 센 말이라 같이 붙여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명사 설명드렸습니다.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한번 따져봤어요. 요 전치사 뒤에는 대절이 안 쓰이니까 요런 위치에 온다. 대시 이끄는 절이. 그 다음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선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첫 명사가 오고요. 비동사가 오고 이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시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로 쓸 수 있느냐? 말을 만들어내기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런 예문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형용사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시 이끄는 절이 주로 언제 형용사절로 쓰이느냐? 이런 거예요. 명사 있죠?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절을 이룰 때는 that으로 받으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 명사를 이 that이 받고 이 that이 이 전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대명사로. 이런 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관계 대명사가 있고 그 관계 대명사들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많이들 배우지만 저는 관계 대명사는 다음 시간 의문사가 이끄는 절에서 함께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앞에 있는 명사는 그 명사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당연히 아주 흔한 말 그냥 that이란 말로 받아서 쓸 수 있다. 이 전체가 명사를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that 이하의 문장은요. that 이하의 문장은 아까 명사절에서 쓰였을 때랑은 다르게 아주 완전한 문장은 아니다. 왜요? 요 문장 안에 이 that이 들어가줘야 그죠? 이 명사가 이 뒷문장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that으로 대신돼서 이 대명사가 이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that을 뺀 뒤에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은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첫명사, 비동사, 이 형용사로 쓰일 때 that절은 이렇게는 쓰이지 않는다. 단지 명사 뒤에서 이 명사를 설명하는 절로 쓰일 때 이 명사를 대시 받아서 이 문장이 명사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쓰인다. 그럴 때 이 that절을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다, 형용사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I know
the boy, the boy, the boy that 나는 그 소년을 알아. 그 소년을 봤습니다. 그 소년이 걔가 누구냐면 이런 의미죠. she, 그녀가 좋아한다 라는 의미예요. 역시 핵심은 이 영어 문장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나는 안다. 그 소년. 그 소년이 누구냐면, 걔가 누구냐면 이라는 거죠. 이 앞에 어떤 명사가 와도 바로 대수로 다 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그녀가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한다라는 문장만 보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누굴 좋아합니까? 그 소년. 이 that이 이 문장 전체에서 지금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at 이하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은 아닌 그런 구조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 that을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 그러는 거죠. 관계 대명사. 그리고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who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배울 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묶어서 설명하겠다. 우린 그냥 that은 that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that. 앞에 사람이 오든 사물이 오든 어떤 단어가 오든 전부 다 that으로 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비슷하게 예문을 써볼게요. I know the car that she likes. 이렇게 써볼게요. that she likes. I know the boy that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는 차죠.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죠. 더 카라는 말을 또 대수로 받아서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문을 들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좀 다양하게 써볼게요. I know the day. 그 날을 압니다. 그 날은 that. 그 날은 언제냐면 이 말이 어색하니까 조금 바꿀게요. She married him. 그녀가 그와 결혼한 그날, the day라는 말을 대시 받아서 썼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경우에 문장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와 결혼했던 in the day, 이 대시의 의미가 이 전체 문장으로 보면 이 전체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결혼한 그 날이니까, 그 날. 그녀는 결혼했다. 그날에 이런 의미로 대시 뒷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in the day 또는 on the day 이런 의미로 대시 쓰이고 있는 거죠. the day를 받아서. 이런 걸 우리가 관계부사라 그래요. 그리고 the day니까 이 that을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배우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으로 다 미루고 that은 that으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그냥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흔한 단어 that을 막 갖다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막 갖다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구분을 해가지고 어렵게 배울 뿐이다. 그냥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e day 또는 the place라고 써볼까요? 장소. That she married him. 그와 결혼한 장소를 알고 있다. 그녀가 그와 결혼한 장소를 알고 있다. The place를 여기서 that이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reason that 이유 그녀가 그와 결혼한 이유를 알고 있다. I know 1, 2, 3, 4, 5, 6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단어는 I know the way 방법을 알고 있다. that 핵심은 앞에 어떤 명사든 that으로 다 받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사 중에 물론 이런 식의 사람이나 이런 사물이 많이 쓰이겠죠. 이런 날짜, 시간 또는 장소도 조금 쓰일 것이고 the reason, 이유라든가 the way, 방법 같은 건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관계 대명사 편에서 우리가 얘는 who, 얘는 which, 얘는 when, 얘는 where, 얘는 why, 얘는 how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건 다음 시간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루고 핵심은 어떤 단어든 that으로 받아서 이어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요러한 단어들은요. 그 의미상 지금 뒷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와 결혼했던 방법을 알고 있고 결혼했던 이유를 알고 있고 결혼했던 장소를 알고 있고 결혼했던 그 날을 알고 있으니까 다 뒷문장에서 부사로 쓰이고 있다고요. 그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뒷문장이 기본 문장 성분은 다 갖춰진 거죠. 부사는 핵심적인 문장의 역할을 안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와 요 네 개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관계 대명사, 이럴 때를 관계 부사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의문사 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하지 않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지금 문법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개념을 버리고 that을 보시면요. that이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절로 쓰이고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모든 명사는 다 that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기억하면 되시는 거죠. 그게 이유, 그 이유가 그 장소는 그 날짜는 그거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 that은 뭔가 가리키는 말이니까 편안하게 원어민들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형용사 설명 마치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부사로 쓰이는 경우. 여러분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명사로 쓰일 때와 같이 어떤 특징이 있다? 대신 뭔가를 가리키는데 뭘 가리킨다? 뒷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뒷문장 전체. 이럴 때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hat이 이끄는 절인데 that하고는 상관없어요. 뒷문장과 that이 그냥 동등한 관계다 라는 겁니다. 자, 예문이 이런 거죠. The exam is so 매우 easy. 너무 쉬웠어요. 시험이 너무 쉬웠어? 시험이 너무 쉽다. 이게 한 문장이죠. 시험이 너무 쉽다. That he could pass it. 그는 시험이죠. 시험에 합격했을 거야. 합격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죠. 이걸 흔히 so that 구문이라고 뭔가 특별한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은 so는 so고 여러분 that은 that입니다. 이 that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절입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명사절이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있고 그 시험이 매우 쉬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쉬워.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so that 구문을 특별한 걸로 보지만 사실은 이 that이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Tom studied hard. 톰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So, 그래서 that,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that 이하 똑같이 쓸게요. That he could pass it. That he could pass it.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렇게가 어떻게 한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이 that과 이 뒷문장이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이 길어진다는 신호다 that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so that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배우지만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영어는 당연히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그냥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고 나서 한국말로 잘 정리해도 되지만 읽는 도중에 이해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시험에 합격한 거죠. 읽는 순서대로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영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물론 다 읽고 나서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읽는 즉시 이해하는 것이 더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I am sure. 형용사 뒤에 대절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I'm sure that he could pass it 이라고 썼을 때 어떤 말입니까? 나는 확신한다. 그걸 확신한다. 사실은 요 문장에서의 대절은 부사절이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말로 바꾸는 상황에서 보시면 오히려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느냐?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하를 확신한다. 그래서 대절이 마치 형용사, sure이라는 형용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같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사절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너무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부사절이다 라고 이해하는 걸로 하죠. I'm sure. 부사절 아니면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인데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문법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다고요. 피해간다고요. 문법이라는 건 원래 완벽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쓰는 말을 구분해 놓은 것이 문법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구분한 거죠. 문법을 정해놓고 말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문법이 말을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명사처럼 느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I am sure, be sure of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확신하다. 그러니까 passing. he니까 he's passing it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과 I'm sure that he could pass it 이라는 말과 I'm sure of his passing it이라는 의미가 비슷한 의미죠.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다 보면 이 대절이 이 of 뒤, 대절과 of 뒤가 이 sho의 대상이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해? 그의 시험 합격을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걸 명사절, 이걸 명사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뭔가 문법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be sure of, 무엇을 확신하다 이런 식으로 수거로 따로 띄어서 공부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문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순이 생깁니다. 말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굳이 나누자면 지금 저는 부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명사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형용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명사가 형용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